네, 이번 시간에는 오라클 시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퀀스는 시퀀스란 단어 자체가 시퀀셜한 순차적인 뭐 숫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순차적인 숫자를 발생시키는 그런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세그먼트는 아니고 그냥 오브젝트이고, 얘는 특성이 얘를 억세스하면은 그냥 바로 커진다는 게 증가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얘를 조회를 여기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조회하거든요. 시퀀스 점 뭐 next value 이런 식으로 해서 조회해서 쓰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무조건 플러스 1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지? 이게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테이블에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들어 있는 경우에, 데이터가 여기 보통 테이블에는 PK가 있죠.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키는 쫑나면 안 되죠. 데이터가 여긴 1번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 2번, 3번, 4번 순차적인 숫자나 뭐 이런 값들이 중복되지 않은 값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2번이 두 개 있다든가 3번이 두 개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순차적인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개발을 할 때 개발자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냐면은, 시퀀스를 모르는 경우는 그냥 현재 있는 데이터 이 값의 가장 맥스 값을 구합니다. 맥스 값. 그러면 이게 뭐 id 컬럼이다. 그러면은 id 컬럼의 맥스 값은 지금 4니까 이걸 구해가지고 여기다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상에서. 그래서 그걸 씁니다. 그러면 이제 5번을 딱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되겠죠. 그 다음 또 데이터가 들어오면 또 맥스 값을 구해가지고, 그러면 5번이니까 여기다 플러스 1 하니까 6이 되겠죠. 그러면 또 6을 또 인서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은 뭐 개발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얼마 안 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개발해 놓으면. 근데 이제 실제 이제 개발 다 끝나고 운영하려고 보니까 이게 사용자가 한 번에 동시에 막 10명이 들어와서 요 인서트 작업을 한다든가 100명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이게 동시에 막 뭔가 인서트를 하려고 그러면은 키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데이터 한 6이면은 전부 다 6을 받아가서 6 플러스 1, 6 플러스 1, 6 플러스 1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7을 가지고 있죠. 100명에서 다 7을 가지고 인서트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중에 한 놈만 인서트가 성공하고 나머지 99놈은 다 에러가 납니다. 키 중복 에러, PK 중복 에러가 나는 거죠. 다 7로 인서트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시퀀스가 필요한 거거든요. 얘는 시퀀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얘는 동시에 100명이 몰려서 값을 가져가더라도 다 다른 값을 가져가요. 다뭐 맥스 값을 구해 가져갈 때는 다 6을 가져가서 6 플러스 1을 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 얘를 억세스하면 억세스하는 순간 얘는 7이 되고 얘는 8이 되고 얘는 9가 되고 다 다른 값을 가져갑니다. 이게 시퀀스의 특성이에요. 아무리 동시에 100놈이 동시에 똑같은 시간 0.01초 또 틀리지 않는 아주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접속을 하더라도 무조건 다 다른 값을 가져가는 걸 보장해 주는 게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다 다른 값을 가져가기 때문에 절대 PK 중복이 날 수가 없죠.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PK 데이터를 생성할 때 이 시퀀스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create 테이블, 여기 create 테이블 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AA라는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ID 값은 이제 프라이머리 키, 데이터 1은 이제 데이터 컬럼으로 만들었고, 인서트 할 때
요게 이제 시퀀스 next value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넣는 거죠. 그 나머지 데이터는 그냥 집어넣고 키를 만들 때 이 시퀀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인서트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또 다음 할 때도 시퀀스 next value 해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은 1, 2가 없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좀 써가지고 그런 거고 그 시퀀스를 만든 다음에 3, 4 이런 식으로 중복되지 않은 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3이 두 개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이 시퀀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를 많이들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트랜잭션이 많은 테이블에 대해서는 PK 컬럼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퀀스를 써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시퀀스 만드는 구문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create 시퀀스명 집어넣고 그 다음에 start with 뭐 1, 뭐 1번부터 해도 되고 뭐 10번, 100번 뭐 원하는 숫자, 시작 숫자 집어넣고 min value, max value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max value를 이런 식으로 큰 숫자 지정해도 되고 no max value 하면은 unlimited하게 이게 생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min value가 있는 이유는 이게 지금은 no 사이클로 돼 있는데 사이클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이클로 해놓으면은 이 끝 맥스 밸류까지 다 이게 시퀀스가 늘어났다 그러면은 다시 1로 돌아옵니다. 그때 민 밸류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민 밸류가 있는 거고요. 노 사이클로 하면 사실 뭐 민 밸류는 의미가 없죠. 노 사이클이면 계속 끝까지 뭐 무한대로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늘어나는 거가 아니라 맥스 밸류까지 갔다가 더 이상 이제 사이클을 안 하는 거니까 여기서 에러가 나겠죠. 에러가 나든가 뭐 더 이상 못 만들겠죠, 키를. 맥스 밸류에서 멈추는 게 이제 노 사이클이고, 사이클은 맥스 밸류에 도달하면 다시 빈 밸류 돌아가는 게 사이클이고, 그리고 인크리멘탈 바이 1은 뭐 1씩 증가해라 그런 거고, 뭐 2씩 증가할 수도 있고 뭐 10씩 증가할 수도 있고 그건 정하기 나름이고요. 그 다음에 노 캐시 이것도 지정할 수 있는데 디폴트가 뭐 노 캐시일 거고, 캐시 하면은 캐시가 있는데 얘도 시퀀스가 굉장히 빠른 놈이긴 한데 굉장히 트랜잭션이 많이 몰리는 경우는 시퀀스도 좀 얘도 받아오는데도 병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얘 받아오는데 병목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 웨이트 이벤트에 보면 뭐 로우 캐시 락이라든가 뭐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막 느려지는 게 보여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시퀀스 좀 성능 개선이 필요한데, 그럴 때 이제 캐시를 지정하면 빨라집니다. 캐시를 뭐 20 이렇게 해놓으면은 숫자 20개를 미리 땡겨오는 거예요. 미리 땡겨서 가지고 있는 거죠. 매번 필요할 때마다 이 값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시퀀스 값을 미리 캐시해 가지고 있는 거죠, 메모리에. 근데 단점은 캐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캐시 해놨다가 DB가 확 내려가 버리거나 뭐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빨이 빠지는 거죠. 숫자를 갖다가 뭐 100번부터 120번까지 받아놨는데 실제 지금 현재 데이터는 101번이다. 근데 DB가 확 죽었어. 그러다 다시 올라왔어. 그러면은 얘는 지금 120번, 1번이니까 다음에 102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20번까지는 캐싱해서 다 이미 땡겨놨기 때문에 다음 다시 억세스 하면은 121번을 얘가 리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102번부터 120번까지는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이빨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빨 빠지는 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캐시를 지정하면 안 될 거고, 그러면 노 캐시로 해야 될 거고, 그게 상관없다, 그냥 좀만 안 나면 된다 그러면 성능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노 캐시가 아니라 캐시를 지정해서 캐시 100, 뭐 캐시 20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퀀스를 써도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은 인덱스 컨텐션 이라는 그 인덱스 컨텐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지금 이렇게 그 PK 인덱스라고 했죠. PK 인덱스 만들 때 이제 시퀀스를 쓴다고 했는데, PK 인덱스니까 이게 소팅돼서 지금 이렇게 밸런스드하게 비트리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는 이게 그 시퀀스 데이터는 계속 증가되는 거니까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덱스에서는 가장 오른쪽 끝에, 여기는 이제 맵보다 작으면 이쪽, 맵보다 크면 이쪽,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진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큰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쌓이는 거죠, 항상 여기. 그러면은 요쪽 노드의 데이터가 이쪽 블락에, 이걸 리프 노드라고 하는데, 인덱스에서 리프 노드에 있는 블락들이 굉장히 여기에 이제 트랜지션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다 돌고 있고. 그럼 이쪽에 이제 많이 몰리는 게,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요건 이제 노드 분리를 해야 돼요. 블락을 분리해야 되거든요. 리프 노드 분리를 해야 되고, 그것도 문제고, 또 이쪽에 데이터가 계속 또 새로운 데이터 위주로 이제 또 뭐 데이터 들어오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조회해가지고 또 뭐 작업도 하고 막 이런, 항상 그런 식으로 보통 돌아가죠, 업무가. 그래서 이쪽에 계속 몰려요. 그래서 모든 업무가 다 조회든 뭐 인서트든 마지막 블락에 몰리거든요. 이건 이제 핫블락이라고 그러거든요. 딴 데는 다 놀고 있는데 얘만 막 연락에 쓰는 거죠. 핫블락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퍼 비지 웨이트나 뭐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막 그러거든요. 또 인덱스 컨텐션 웨이트 뭐 이런 것들 발생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핫블락 문제가 시퀀스를 쓸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개선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뭐 인덱스를 갖다가 리버스 인덱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꾸로 만드는 거. 그러면은 데이터가 항상 이쪽으로 들어오지는 않겠죠. 뭐 이걸 비트 배열을 거꾸로 해버리면, 숫자는 우리가 볼 땐 눈으로는 1, 2, 3, 4, 5, 6, 7, 8이지만은 7이 여기가 있을 수도 있고 5는 여기 있고 뭐 1이 여기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리버스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다가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핫블럭을 막을 수 있는 걸로 리버스 인덱스를 쓰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걸 해시 파티션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시 파티션을 써가지고 그걸 이제 개선할 방법도 있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18C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8C 이제 뉴피처 중에 있는 건데요. 뉴피처로 생긴 거가 요런 게 생겼어요. 스케일이라는 게 생겼어요. 스케일. 그리고 스케일 익스텐드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은 시퀀스를 만들 때 그냥 단순히 숫자를 갖다가 뭐 내가 시퀀스 숫자만 딱 만드는 게 아니라, 시퀀스 숫자가 000000 뭐 1, 그 다음에는 00000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뭔가를 붙여요. 요거 인스턴스 넘버 한 6자리 정도를 붙이는데, 세 자리는 DB 인스턴스 넘버하고 세 자리는 세션 ID 요걸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요 값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요걸 더 넣는 거죠. 그럼 세션 넘버를 넣기 때문에 세션이 뭐 이렇게 들어온 S1 세션, 이렇게 들어온 또 다른 S2 세션, 이런 세션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넘버가 여기 붙는 거죠, 앞에. 여기도 또 넘버가 붙고, 또 RAC인 경우는 1번 노드 001번 002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스턴스 넘버도 붙는 거고, 이렇게 붙다 보니까 요거에 따라서 이제 갈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 그 인덱스의 맨 끝에만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세션은 중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보통 세션은 맨 왼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분산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케일이라는 거고요.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한번 이걸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SEQ2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조회를 할 때는 이제 select seq2.next bell 이라고 하면 되죠. from dual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게 지금 set num with 20 이렇게 하겠네. 이걸 설정해놔, width 이걸 설정해놔가지고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 글자가 너무 크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 다시 이런 식으로 앞에 이런 숫자가 붙는 거죠. 이런 숫자가 6자리가 101, 144 앞에 3개는 인스턴스 넘버고 뒤에는 이제 세션 넘버입니다. 세션 넘버 144.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퀀스고, 스케일에서 지금 이만큼을 잡아놨잖아요. 제가 이게 지금 10자리예요. 10자리 10자리 중에 6자리를 얘가 써버리는 거고, 실제 숫자는 그러면 4자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얘는 10자리가 다 보장됐으면 좋겠다. 앞에 6자리 빼고. 그러면은 요렇게 쓰면 됩니다. extend라는 걸 키워드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select seq 3.next bell from dual 식으로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10자리는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고요. 나머지 6자리는 그대로 인스턴스 넘버하고 세션 아이디가 붙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면 2 이렇게 늘어나죠. 숫자가 3 늘어나고 4 늘어나고. 근데 다시 이제 나가서 다시 들어와 보면 이렇게 해서 다시 조회를 해보면 이거 set num with 20 그래서 다시 해보면 여기는 지금 같은 SQL이라 같은 창으로 들어온 거고요. 제가 창을 하나 더 열어가지고 같은 프로세스로 들어오니까 SID가 안 바뀌네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또 틀렸네. setNum width 20 이렇게 해보면 여기는 보면은 이제 숫자가 다른 걸로 나오죠. 2로 7로 나오죠. 인스턴스는 지금 RAC가 아니기 때문에 싱글 DB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101, 101로 나오고요. 요 이제 인스턴스 넘버 말고 세션 아이디는 이제 세션 번호는 얘는 144, 얘는 15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서로 다른 게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매번 커지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마다 다릅니다. 다른 창으로 또 들어가면 다른 윈도우에서 들어갈 때는 또 들어가 볼게요. 오라클 얘를 긁어다가 이렇게 해보면 this 얘는 숫자가 좀 줄어들었죠. 021이네요. 이게 매번 달라집니다. 이게 144였다가 157였다가 021였다가 다른 세션으로 들어오니까 세션 이제 아이디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늘었다 줄었다 이게 서로 다른 값이 되기 때문에 앞 대가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값은 계속 시퀀스대로 계속 늘어나는 거고 8였다가
이제 여기는 9였었겠죠. 여기 10이고 늘어났고 이렇게 다 다른 값을 받아오는 거고 이 앞에 값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른 세션인 경우 다른 값을 가져오게. 요거 때문에 핫블럭이 안 발생하죠. 그러니까 세션이 다르면은 이제 뭐 1000개가 들어오면 1000개가 다 세션이 다를 거니까 그러면은 이 값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게 요런 요런 핫블럭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 들어갔다가 이런 식이 되겠죠. 요것도 물론 요것도 물론 이게 시리얼한 이 넘버를 받아와야 된다 그러면은 앞에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쓰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꼭 순서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좀 쓰기 어려울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핫블럭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성능이 중요하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누피처를 이용해서 이런 스케일이라는 스케일 익스텐드 이런 키워드를 지정해 가지고 시퀀스를 만들면은 그런 핫블럭을 굳이 뭐 리버스 인덱스나 아니면은 해시 파티션을 쓰지 않아도 그런 핫블럭을 막을 수 있다. 막으면서 시퀀스를 안전하게 쓸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시퀀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실습을 좀 해봤습니다.